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바람 권유공법 이상권입니다. 요번 시간은 여러분하고 제가요, 요번에 지나간 4월 5일날 시행했던 36회 감정평가사 시험에 나왔던 기출문제를 간단하게 해설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제 평가사의 관계법규하고 우리 공법이랑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법은 3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련된 거 하고요. 그래서 국토계획법이 평가사 문제에는 13문제가 나와요. 그쵸?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하고 그 다음에 건축법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이 우리가 보통은 4문제씩 문제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동일한 법은 3가지라서 제가 21개 정도 문제만 여러분에게 기출문제라고 해서 지금 해설을 드리려고 얘기한 거죠. 물론 평가사 문제에서 우리가 지적이나 등기에 대한 것도 벗겨 나오긴 하지만 그건 별도로 공식법쌤이 있으시니까 저는 21문제 정도만 여러분하고 좀 풀어볼게요. 근데 이제 문제를 보면 국토계획법 관련된 문제에서 중개사처럼 평소에 자주 보지 않던 지문이 몇 개씩 섞여 있긴 해요. 그쵸? 하지만 정답을 고르는 데 있어서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내용에서 우리가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고 전혀 언급하지 않았던 문제들은 한 2-3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쵸? 중개사보다는 조금 좀 쉽다고 느껴지는 것 같은데 어떤 문제인지 확인 좀 해볼게요. 근데 평가사 문제 요번에 보니까 우리 중개사 문제의 선행지표가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중개사 문제도 예년도하고 비슷한 수준이 아닐까 싶기는 합니다. 그런 걸 또 우리가 또 연습하려고 보는 거기도 하니까 간단하게 오래 공부하지 않고 한 25분, 30분 정도 간단히 얘기할게요, 여러분. 첫 번째 문제예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문제가 나와 있어요. 이건 언제나 물어보는 그대로예요. 광역도시계획. 그래서 우리 매번 풀어보던 문제 유형이고요. 옳지 않은 거라고 돼 있어가지고 정답은 5번입니다. 시장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국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가 매번 얘기하죠. 주어가 시장 군수이니까 당연히 승인은 누구한테 가야 돼요?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아야지 우리 국장 승인은 말이 안 되잖아요. 정답은 5번이 되어지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서 이것도 정말 많이 나오는 문제죠. 도시관리계획이라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 거. 그쵸? 서울시라는 도시에서 서울시장이 도시를 관리하기 위하여 계획을 만들어 규제코자 하는 게 뭐냐는 거잖아. 우리 그림책에 14페이지 나오는 거. 그렇죠? 그럼 그 중에서 매번 얘기하듯이 성장관리계획은 도시관리계획 내용이 아니에요.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일 뿐이죠. 그쵸? 성장관리 계획은 매번 얘기하듯이 우리 개발행위 허가할 때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부분인 것이지 도시관리계획 내용은 아니고 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 복합용도계획, 도시혁신계획, 입체복합구역 요 3가지는 새로 들어온 내용이잖아요. 다. 그쵸?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관리계획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건 2번이 되어지겠죠. 물론 3가지의 3, 4, 5의 경우에는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선행해서 만든다면 간주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관리계획 내용은 맞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라 아주 쉽습니다. 그렇죠? 아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얼마든지 우리 중개사에서 가능해 보여요. 그렇죠? 우리 평가사에 나왔던 문제가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날 시험 보는 중개사에 서너 개 정도는 관련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봐주는 게 좋아요. 그럼 3번째 보시면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설명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옳은 거라고 나오는데 이것도 제가 매번 드린 말씀 중에 새로 들어간 지문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해야 한다. 도시관리계획의 상위 계획에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이 있으니까 상위 계획에 부합하게 하위 계획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 중에서 이거 도시기본계획 중에 생활권별로 따로 만든 계획이 있잖아요. 생활권 계획 만들면 도시기본계획 만든 걸로 봐주고 그러니까 생활권 계획을 포함해서 부합해야 되는 거지 생활권 계획을 제외한다 볼 수는 없죠. 이것도 새로 이번에 신설된 거로서 새로 들어온 지문이니까 좀 챙겨놓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요건 저번에 이제 중개사 문제를 갖다 또 낸 거예요. 평가사에서 주민은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
그 제한하는 사유가 5가지가 있는데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제한 가능하잖아요. 우리 이럴 때 어떻게 외웠어요? 기지산에 올라 대입을 보고서 제한합니다. 이랬잖아요. 기지산, 대입, 산,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작년 중개사 문제에서도 이게 답이었었는데 이게 평가사에 그대로 유용이 됐죠. 그 다음 개발 제한 구역에 대한 부분에 지정 변경에 대한 관리 계획이라고 나오는데 개발 제한 구역의 관리 계획 결정은 제한이 심해서 시도지사에 대한 결정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하는 거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X가 되어지겠죠.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결정 효력에 대한 또 나왔어요. 효력은 지형도면 고시한 날 발생하는 것이며 다음날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 맨날 나오는 지문이고요. 그 다음 시장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지구단위 계획은 그 시군의 일부에 만드는 계획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까지 도가 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라고 나오는 부분이죠. 우리 4번, 5번에 대한 지문은 언제나 물어보는 지문. 그럼 요번에 요 지문 중에 새로운 지문 요거죠. 생활권 계획을 포함해서 도시관리 계획은 거기에 부합하게 만들어줘야 한다는 점. 그래서 새로 들어온 지문들은 몇 개씩 좀 기억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번 문제 봅시다. 여지없이 공간 재구조화 계획의 문제가 나온 거예요. 제가 매번 강조했죠. 공간 재구조화 계획의 입안 결정과 관련된 부분이 분명히 문제가 나올 거라고. 그래서 옳지 않은 거를 고르시라고 나왔었는데 어쨌든 주민이 공간 재구조화 계획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제안을 할 수 있거든요. 그쵸? 근데 그 제안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제가 주민의 순수한 뜻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국공유지를 제외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가로 내용 하나 치사하게 속이고 나서 틀린 지문을 만드는 거는 그렇긴 한데 어쨌든 주민의 입안 제안은 주민의 진정한 뜻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국공유지는 제외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동의 나올 때. 그래서 답은 2번이 되어져서 답은 쉬워요. 그리고 1번에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특화 발전이나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입안하는 특례가 있다고 얘기했었고 그리고 주상공 같은 지역에서는 관리계획처럼 공간 재구조화 계획도 기초조사할 때 토지의 적성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고 그렇죠. 그리고 5번에서 지형도면이 필요 없다. 많이 예상한 지문이죠. 그러면 공간 재구조화 계획 결정의 효력은 그 계획의 결정 고시가 되면 발생한다고 해서 이것도 많이 예상됐던 지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좀 낯선 지문 하나가 있는데 혹시 몰라서 얘기하는데 원래 공간 재구조화 계획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뭔가 결정을 할 때 우리가 심의를 거친다고 한다면 뭐라고 했죠? 국토교통부 장관의 레벨이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잖아요, 원래. 근데 시도지사인데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예요. 그쵸? 여기 좀 특이하죠. 그래서 제가 평소 강의 안 했던 건데 구역이라는 것의 지정 그리고 입지 타당성 등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건 워낙 공간 재구조화 계획이 완화되는 용도구역에 대한 선행계획이기 때문에 남용 방지를 위해서 중요하다고 봐서 구역을 정하는 거는 시도가 결정하는 거여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는 특례가 있습니다. 혹시 모르니 우리 시험도 물어볼 수 있으니까 요거 용도 구역에 대한 부분의 완화에 대한 남용 방지를 위한 것이라 공간 재구조화 계획의 구역의 지정과 입지 타당성 등에 대해서는 아무리 시도 결정이어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됩니다. 하지만 복합용도 구역은 그렇지만 복합용도 계획이라면 그냥 지방도시계획위원회예요. 구역만 그런 거예요. 그쵸? 그거. 어쨌든 나중에 제가 정규 수업할 때 이 부분 한 번 더 얘기해 줄게요. 평소에 얘기하지 않던 거라 이 지문은 좀 확인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괜찮아요. 실제 우리 기출문제 나온다 봐더라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선행지표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어지고요. 5번으로 가서 도시관리 계획으로 계획하여서 결정해라 라고 하는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이 문제가 우리 지작년 문제였나? 거의 같은 문제인데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 체계적 설치를 위해서 도시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고 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야 계획으로 규제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도시관리 계획 결정이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것도 있다. 그걸 모두 고르시오.
그래서 중개사 문제를 그대로 준용했는데 재활용시설, 광장 중에 건축물 부설 광장, 여객 자동차 터미널 이건 알아요 우리가. 그런데 니은번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마을 상수도도 계획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으로 시행규칙 6조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네 가지 다 계획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거라 5번이 답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고, 요 문제는 니은번 때문에 좀 고민했을 것 같아요 수험생들이. 근데 오해하지 말 거는 뭐냐면 이런 문제가 나와서 모르겠으면 놔두세요. 일단 놔두고 마지막에 OMR 카드를 보시면 가장 없는 번호가 있을 테니까 그 번호와 매칭을 시키면 될 것 같아요.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되겠죠. 이건 뭐 우리 중개사 문제랑 비슷한 문제입니다. 6번 도시 기본 계획의 문제가 나와 있네요. 요거 항상 도시 계획 나올 땐 기본인지 관리인지를 잘 봐야 됩니다. 옳지 않은 거라고 되어 있는데 요것도 뭐 매번 물어보는 지문이에요. 이거는 스탠다드한 광역도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도시 기본 계획을 만든다. 그럼 아래에 있는 계획은 위에 있는 계획에 부합하라. 그렇지 않으면 위에 있는 계획이 우선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다를 때에는 도시 기본 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아니죠. 광역도시 계획의 내용이 우선해야 되겠죠. 광역도시 계획의 상위 계획이니까 정답은 1번이 되어져서 우리가 내용 볼 수 있고요. 나머지는 뭐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뭐 수립제외, 뭐 내용, 뭐 생활권 계획에 대한 부분 수립된 걸로 간주한다는 거, 5년 내 실시했다만 한다는 거, 이런 거 항상 설명한 부분이라서 별로 볼 내용은 없고 아주 일반적인 문제다. 그 다음에 7번 문제에 대한 부분은요. 이것도 옛날에 중개사 문제였어요. 복합용도 지구라는 것을 정하는 대상 지역을 물어본 거예요. 이번 시험에서 용도적 많이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합용도 지구는 특정 시설의 입지를 완화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일반 주거, 일반 공업, 계획관리적이 정한다고 했거든. 생산관리는 규정이 없고. 그래서 일반 주거는 1, 2, 3종 모든 관계 없는 거니까 결론적으로는 기읍, 디귿, 리을이 되어져서 정답은 4번. 우리 중개사 나왔던 문제를 거의 똑같이 좀 응용한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어지고요. 8번인데 이 문제가 조금 까다로웠던 것 같은데 이거 뭐 답은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 서울시의 일부에 만드는 도시관리 계획이죠. 서울시의 일부에 만든 도시관리 계획. 그래서 내용 나와 있는데 첫 번째가 개발 제한 구역에서 해제가 된대요. 그러면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죠. 제도시 공원에서 해제, 개발 제한 구역. 그 다음 2번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 목적이 한옥마을을 보존코자 한다. 그럼 지구 단위 계획으로 주차장 설치 기준을 150%까지 강화가 아니고요. 100%까지 뭐 할 수 있다? 완화할 수 있잖아요. 이해갑니까? 100%까지 완화.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것도 이제 중개사 문제 그대로 따라 했네요. 도시지역의 개발진흥지구라면 개발 진흥을 위해서 지구 단위 계획으로 높이와 관련된 부분을 120% 이내 완화할 수 있거든요. 이게 예전에 중개사 문제에서 도시 지역의 외의 지역이라고 나와가지고 틀린 지문이었단 말이야. 도시 외의 지역은 완화가 안 되니까. 도시 외의 개발진흥지구는 그게 아니라 도시지역 개발진흥지구. 어떤 맞는 지문 냈어요. 그리고 4번은 조금 좀 유니크한 지문인데요. 우리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서 지구 단위 계획 시료 관련된 걸 배웠잖아요. 그럼 뭐라 했냐면 우리가 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계획을 3년 내 만들지 않으면 다음날 구역을 잃고, 또 주민이 입안 제한한 지구 단위 계획을 만들었는데 5년이 지나도록 사업에 착수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5년 된 다음 날에 계획을 잃는다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계획을 주민이 입안 제한해서 만들었는데 5년 내 사업 착수하지 않으면 요 지구 단위 계획을 잃는다는 것이지, 이걸 잃는다고 구역까지 잃는다는 말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주민이 입안을 제한한 지구 단위 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 결정의 효력을 잃은 경우 해당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 당시 도시관리 계획 효력을 잃는다? 이건 아니죠. 그쵸? 얘에서 얘가 5년 내 안 되면 얘를 잃는 거지, 그렇다고 얘까지 잃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X. 좀 창의적인 지문이었어요. 그 다음 지구 단위 계획 구역과 지구 단위 계획은 다 뭐다? 도시 관리 계획의 내용이지 기본 계획 내용이 아니죠.
그래서 약간 좀 우리가 4번 지문 같은 것도 새로운 유형의 지문이니까 좀 관심을 가지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정답은 뭐 중개사 문제 그대로 벤치마킹 한 거라 3번이라 별로 어렵진 않습니다. 그렇죠? 호혜계들. 그 다음에 9번 문제. 성장관리 계획에 대한 문제. 이 문제도 조금 까다롭긴 한데 충분히 맞출 수 있어요. 옳은 거라고 나오죠. 첫 번째, 성장관리 계획의 구역이라는 걸 정한다는 건 녹관농자의 미개발지에 대해 정한다는 거예요. 녹관농자의 미개발지. 그러니까 주상공 지역의 성장관리 계획구역 정하는 건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리고 요번에 평가사 문제에서 건폐용 종류 문제가 안 나왔어요. 오로지 이거 하나야. 성장관리 계획으로 완화하는 건폐율을 얼마까지 가능하냐? 50%까지 가능하다. 이거는 보전 녹지가 아니라 계획관리 지역이죠. 이건 벌써 중개사건, 평가사건 계속 반복해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 세 번째, 그럼 성장관리 계획구역의 성장관리 계획은 허가의 기준을 제시하는 거니까 당연히 성장관리 계획에 맞게 하여야 되거든요. 이게 답이죠. 지구단위 계획도 지구단위 계획 맞게 해야 되고 성장관리 계획도 맞게 해야 되는 거니까 맞는 지문인 거죠. 그 다음에 내용에서 성장관리 계획을 만드는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요. 의견 청취하고 협의를 거치고 그 다음에 심의 거쳐서 성장관리 계획을 만들고 구역을 정하는 건데, 여기서 의견 청취가 됐건 협의 심의가 됐건 10% 이내라고 한다면 다 생략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 경미하다 그래서. 근데 5%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주민과 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말은 말도 안 되죠. 10% 이내일 때 생략할 수 있는 건데 5% 이내인데 왜 듣습니까? 틀렸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 그 다음에 내용에서 공고할 때 일반의 열람기간은 매번 얘기했던 거 14일 이상을 뭐다? 일반에 열람시키는 거죠. 주민의견 듣는 거니까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것도 또 우리 시험에 똑같이 또 벤치마킹 할 수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성장관리계획 문제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토계획법은 그래서 조금 중개사 형태로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정비건축은 굉장히 쉽게 나왔어요. 이번에 평가사 문제에서 10번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옳지 않은 거라고 나와 있죠. 답이 너무 쉬워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 부과대상 행위는 200제곱미터를 뭐하는? 초과하는 신증축이잖아요. 그래서 150의 단독주택이면 부과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어지겠죠. 그렇죠? 확인해 보시고. 나머지는 같은 매번 들어보는 지문들입니다. 그 다음에 11번 문제. 자연취락지구 기억나시죠? 녹관농자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서 국가지자체가 뭐를 지원할 수 있냐는 건데, 이게 평가사에 한번 나왔다가 바로 우리 중개사에 또 한번 나왔다가 평가사에 또 나온 거야. 지금 이게 벌써 두 번째입니다. 녹관농자 일대의 취락 정비를 위해서 집 짓기 좋게 국가지자체가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거든. 자연취락은 녹관농자에 정하는 거니까. 그런데 산지관리법상 임도의 신설 계량은 전혀 지원책 관련이 없죠. 집 짓고 사는 거 용이하게 지원한다는 얘기인데 무슨 임도 신설 계량이 왜 나옵니까? 말도 안 되지. 녹관농자 일대에서 취락 정비를 도와주기 위한 거니까. 정답은 5번이죠. 그래서 그 취지만 똑바로 이해를 해도 우리가 뭐하죠? 안 외우고도 풀 수 있겠죠. 근데 예상외의 문제가 두 문제가 나왔어요. 뭐냐? 시범도시 사업계획. 별로 설명 안 드린 내용이죠. 지역 특화도시. 그래서 그런 게 있나 보다. 혹시 모르니까 답만 기억해요. 이거는 시범도시 시행에 필요한 국토종합계획이 아니라 도시군 계획 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군 계획 등의 조정정비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는 거지 국토종합계획이 왜 들어갑니까 여기? 그쵸?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나머지 한 번씩만 읽어봐 주세요. 혹시 압니까? 똑같이 나올지? 그러니까 그냥 답은 이거였구나 라는 거 정도만. 그 다음에 13번 내용에서 뭐라고 나오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라고 나와요. 요것도 정말 지방도시계획위원회도 아니고 그 분과위원회 심의까지 우리가 외워야 됩니까? 이게 시행령 113조예요. 근데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한 부분은 여기 2, 3, 4, 5번이 시행령 113조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 1번에 대한 부분은 뭐냐면 시행령 109조에 나오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 심의사항이에요. 이거에 대한 부분은. 그래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 심의사항은 아니구나. 이것도 혹시 모르니까 그냥 한 번만 봐둬요.
혹시 모르니까 미친 척 따라할 수도 있잖아. 그렇죠? 12, 13번 같은 경우는 평소에 나오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올해 만약에 우리 중개사에 유용되지 않으면 묻힐 문제들이니까 혹시 모르니 한 번씩만 그냥 체크해 줍니다. 됐고요. 14번 정비법입니다. 사업 시행 계획이라는 것의 내용이라고 나와요. 요것도 이제 뭘 물어본 거냐? 경미한 변경 물어본 거예요. 해당하지 않는 거. 정비법에서 이거 나올 때 건축물이 아닌 부대 복리설의 위치를 변경한다고 나오는데 경미하기 위해서는 위치를 변경하지 않은 걸 얘기합니다. 이거는 우리 중개사에서 거의 두세 번 정도 나왔던 문제였거든요. 똑같이 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중개사 기출문제 내신 분이 이거까지 낸 게 아닌가 싶긴 한데 그 정도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15번 관리처분 계획 등에 대한 설명입니다 라고 나와요.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 등에 대한 옳지 않은 건데 다 일반적인 지문들이에요. 평소에 보던 대로. 그렇죠? 그런데 내용에서 5번을 보면 종전의 건물에 대한 전세권자는 사업 시행자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있을 때에는 이전고시 있는 날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여러분, 시행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고 나면 이게 철거해야 되거든요. 철거하는데 이용한다고 까짓거리면 안 되죠. 그래서 원래 못 쓰는 거예요. 동의하면 쓸 수 있어도. 그럼 동의받지 않더라도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이 안 되는 거죠. 혹시나 뭐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았으면 모를까. 그래서 이게 실제 기출문제에는 이 앞단어 이게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이의시청한 문제거든요. 제가 지금은 맞춰놓은 거예요. 그래서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모를까. 손실보상이 완료됐다면 동의받지 않으면 못 써요. 철거하고 이제 사업해야 되니까. 그래서 정답은 5번으로 볼 수 있고 나머지는 매번 풀던 문제들이니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얘기. 그다음 16번 조합에 대한 문제. 또 4문제밖에 안 되는데도 조합을 또 물어봤어요. 하여튼 간에 정비법의 조합은 정말 많이 나오는 부분인 것 같아요. 조합과 관련된 부분들은 잘 좀 정리해 줘야 되는데 첫 번째, 새로 개정된 지문이 문제화된 게 몇 개 있습니다. 이거 중요하죠. 조합원이 정비구역이 위치한 하나의 건축물 토지를 다른 사람과 공유했다는 거예요. 공유한 경우에 임원의 자격에 대한 부분은요, 임원되는데 제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가장 많은 공유자 중에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한 자, 그 장에 한해서만 임원이 돼요. 이게 신설되고 아직 문제가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임원 어떤 자격에 대한 부분의 난립방지를 위해서 공유했다면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진 자가 임원이 된다라는 제한이 있는 거고요. 한정해서. 그리고 답은 2번이었죠. 조합장을 제외한 조합의 임원은 대의원 될 수 없잖아요.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서. 답은 2번이고. 그리고 조합장을 제외한 조합의 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하는 다른 조합의 임직원을 모을 수 없다? 겸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었죠.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4번에서 이거 중요하죠. 시공자 선정에 대한 거에 대한 부분. 총회할 때 직접 출석이 과반수로 신설됐어요. 요게. 그런데 시공자 선정을 취소하는 건 과반수가 아니라 20% 이상의 직접 출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공자 선정 관련된 거의 총회, 시공자 선정 취소와 관련된 총회에 대한 부분은 요건 과반수가 맞지만 선정 취소에 대한 총회는 20% 이상의 직접 출석이 되어지기 때문에 틀린 거다. 그래서 요 지문하고 요 지문 1번, 4번에 대한 지문이 작년 개정된 거에 처음 지문이 떴어요. 우리 시험도 굉장히 가능성이 높겠죠. 그 다음 조합장이 선임 당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임이 밝혀졌다. 그러면 당연 퇴임하죠. 그리고 퇴임된 임원이 퇴임 전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는 게 아니라 잃지 않죠. 이 지문은 항상 나오는 지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17번입니다. 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정비계획. 한 번 더 얘기하면 봐요. 서울시 전체에 만드는 계획이 정비 기본 계획이면 서울시 전체에 만드는 계획이 정비 기본 계획이면 서울시 안에 뭐에 대해서 일부의 사업하는 만드는 계획이 정비 계획이에요. 그렇죠? 계획 만들어서
정비구역 정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 계획에 대한 부분은 광역적 정비를 위한 기본 방향 같은 거, 이런 거는 기본 계획이에요. 그쵸? 인 것이고, 나머지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건물의 주용도, 건폐용적률 높이 계획, 세입자 주거 대책 같은 거는 다 정비계획 내용이기 때문에 뭐다? 기획디귿 내용 5번이 되어지는 거죠. 이건 조금은 좀 어려웠을 거예요. 내용으로 봤을 때. 그리고 계획의 내용을 물어본다면 항상 뭘 봐라? 어느 동네에 만드는 계획인가? 그럼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해요. 아니, 서울시 일부인데 광역적 재정비를 위한 기본 방향이 맞습니까? 안 맞지. 그렇죠? 그래서 내용에 대한 답은 5번이 되어지겠구나 라고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정도.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18번. 이제 건축법이죠. 다중이용 건축물, 우리 시험도 나올 때가 제가 됐다고 얘기했거든. 나올 때 됐어요. 이거 우리 시험도 나올 겁니다. 그럼 다중이용 건축물은 많은 사람이 모이는 건축물이라 위험하게 무너지면 안 되니까, 그렇죠. 이런 경우는 구조기술사 협력을 요하는 건물이라고 안전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한 고민을 하라는 건물이거든요. 그럴 때 우리 뭐라고 배웠어요? 문종판, 운의수가, 시작. 문종판, 운의수가 5,000제곱미터 이상이면 다중이용 건축물이다. 라거나 16층 이상의 건축물이면 뭐라 부른다? 이걸 다중이용 건축물로 불러요. 16층 이상은 용도와 관계없는 거고요. 그럼 봐봐요. 첫 번째, 문화 및 집회시설인데 동물원, 식물원은 제외합니다. 5천 이상은 됐지만, 그 다음 4,000제곱미터면 면적도 안 됐고요. 층수도 안 맞고요. 교육연구는 다중이용이 아니에요. 그 다음 병원이니까 의료시설인데 의료시설 중에 종합병원만 얘기해요. 종합병원. 요양병원 말고 종합병원. 그러니까 5천 이상은 맞지만 틀렸고, 게다가 5천 이상에 대한 부분에 종교시설이니까 이게 답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5천 이상 됐는데 관광숙박이에요. 숙박 중에 관광숙박. 일반 숙박이 아니고. 어때요? 명확하지 않으면 다 틀려요. 그쵸? 명확하게 문종판, 운의수기가 5천 이상인데 의료와 숙박이 종합병원과 관광숙박이라는 거 잘 인식하시고 푸셔야 됩니다. 이거 생각보다 정답자가 별로 없어요. 그쵸? 정확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죠. 정확한 게 가장 중요하다. 19번. 요것은 옛날에 평가사 문제인데 또 나왔어요. 자연환경 수질 보호를 위해서 도가 지정 공고하는 구역에서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 1천 이상 건축물이면 시장 군수는 허가할 때 도지사 승인을 받게 하거든요. 그럴 때 그 내용에서 뭐하죠? 우리가 일반 주거, 일반에 대한 부분의 음식점, 그리고 일반 음식점과 일반 업무시설이에요. 일반 업무시설. 공공 업무시설이 아니라. 그래서 공동주택과 위락숙박. 그래서 우리가 110 위숙이라고 하죠. 그쵸? 오해하지 말 것. 이건 일반 업무시설이다. 그래서 도지사 승인받는 조문이고요. 이게 얼마 전에 이제 평가사에 나왔는데 똑같이 나왔어요. 자기 복제야. 그렇죠? 어쨌건. 그래서 이 부분 승인사항들 기억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20번. 용도 변경 물어보고 있죠? 용도 변경. 자산 전문 영교 건축구. 용도 변경 시작. 자산 전문 영교 건축구. 자산 전문 영교 건축구. 내려가면 신고, 올라가면 허가인데 여기 뭘 물어본 거냐면 그냥 주거 업무 시설군에 대한 부분의 내용을 고르래요. 너무 쉽죠? 제가 수업할 때 뭐라고 했죠? 군대 가서도 잠자고 업무하니까 주거 업무 시설군이라고. 그리고 자원 순환 관련 시설이라고 한다면 산업 등 시설군이고요. 방송통신은 전기통신이고, 운동은 영업시설군이고, 의료는 교육복지시설군이니까 1번 답이죠. 건축은 굉장히 쉽게 나왔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21번. 공개공지 공간의 확보. 시작. 공개공지 공간. 많은 사람이 모여드는 건물일 때는 이런 사람들 쉬었다 가라고 여기다가 뭐 긴 의자라든가 조경실 같은 거 만들어라. 공지를 만들어 오픈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 대상 지역이 어디냐? 일반 주거, 준 주거, 일준위, 상준위, 상업지역, 준공업지역이에요.
공업으로 본다면 중공업이지 일반 공업이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반 공업적 X여서 이게 뭐다? 답이 되었던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건축법은 굉장히 좀 쉽게 나왔습니다. 이런 거 나와도 틀리면 큰일 나요, 여러분. 그렇죠? 이렇게 해서 21문제 정도에 대한 부분에 평가사 기출된 문제를 해설해 봤고요. 여러분들은 시간 내실 때 재미삼아 쭉 보시면 돼요. 한 30분밖에 안 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우리 시험 나올 때 유용될 수 있는 부분이 몇 문제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정규 수업 때 또 만나 뵐게요. 우리 앞으로 이제 뭐 비교 테마 특강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꽈락 탈출 이론 총정리라 그래가지고 아주 얇게 전범위 중에 꼭 나오는 것만 보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도 할 거니까 특강들 같은 거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